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령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인천 유흥주점과 키즈카페 등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2주 안에 바닥이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노동법 계약저지 등을 내걸고 전국에서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서울에서는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6도로 찬바람까지 불어 추위가 여전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최고 15도까지 오르고 추위가 누그러지며 예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는데요. 추 장관은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 소식을 기자단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에 직접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꺼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주장에 대해서 곧바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모두 6가지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것일 뿐 사건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찰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모은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한 번도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일단 법적 대응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함께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사법기관에 대한 탄압이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다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여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이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역시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오늘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불법 요양병원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시점 등을 두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요양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말 동업자들과 만든 의료재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에게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 씨가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과거 수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조율됐는데 급격히 처분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거 최 씨가 처벌받지 않은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윤 총장이 최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최 씨 기소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수사팀은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적어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짧게 형식적인 입장만 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 발표 자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은 건데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SNS를 통해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것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와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이 극명히 엇갈린 가운데 당분간 공수처 출범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추 장관이 반론권 한 번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찰을 지시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면서 진상 파악을 위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에 관련해 협의된 것이 없어 오늘 아침에 해당 사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모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달라.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현 상황을 진단한 단호한 표현인데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간 가운데 오늘도 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염고리는 더 다양해지고 발병 지역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 앞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통제를 하고 잠시 뒤 구청 내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오전 구청 소속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가 폐쇄된 겁니다. 관련 확진자만 100명 가까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도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의 가족이 다니는 이곳 교회까지 연쇄 집단 감염으로 번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하루 만에 3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산발적인 일상 감염에서 학교와 교회, 학원 등 연쇄 집단 감염 전파로 확산 양상도 악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어진 마포구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9명, 노량진 임용단기학원에서 88명, 서초구 사우나에서는 62명으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생활 방역을 당부하며 모임과 만남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조치에 따라 어젯밤 10시 이후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을 20% 감축합니다. 밤 9시 이후 서울의 네온사인은 꺼지고 깊은 정막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도 문제지만 인천과 경기에서도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이 해양경찰관이 방문 사실을 숨겼던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어제 하루 23명이 늘면서 지금까지 31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용인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도 70명을 넘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까지 손님 2명과 여종업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 유흥주점의 접촉자는 300여 명이었습니다. 진단검사를 해보니 우려대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 수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손님에게서 여종업원이 감염된 건 물론이고 여종업원 가족까지 감염되는 N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확진된 줄 몰랐던 여종업원들이 옮겨 다니면서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3일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용인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가 그제 하루 1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73명이 됐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확진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키즈카페발 코로나19 확산에 용인시는 지역 어린이집 865곳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적용되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방역수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적발된 곳도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공무원들이 음식점에 들어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벌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련 지적이 나옵니다.
거리 대기가 안 되시고 마스크 안내가 하나도 안 돼 있으세요. 계산하실 때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시고 부실하게 작성된 출입 명부도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가 점검 당시에 약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10명 정도만 지금 수기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사례과 아웃으로 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오후 9시가 넘으면 음식점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요. 단속반과 함께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써붙이거나 아예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또다시 돌아온 거리두기 2단계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9시부터 손님 영업을 못하면은 8시, 7시부터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낮장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난 9월 달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만 원 손해 봤어요.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다음 달 7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노조법 개정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서울시 방역대책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민주노총은 각 자치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기준을 위반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첩 수사 같은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보와 수사를 모두 갖는 50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결국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았지만 결국 이렇게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현재 국가정보원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정보위 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데 대해선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3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50 시절로 회귀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조직입니다. 다시 경찰에서 국내 정보와 수사가 재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약이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선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옮길지는 명시되지 않아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 회의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파행 직전까지 갔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회의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동시에 소집하며 이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바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고 이 야당은 형식적인 논의로 알리바이, 명분을 만든다고 맞받았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늘 다시 열리게 됐지만 여야의 평행선은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공수처법 개정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후보 추천이 또 무산되면 오늘 동시에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서 아예 비토권을 삭제하는 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재소집된 추천위원회에서도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분 쌓기만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공수처장이 추천되면 국민의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협의가 불발되면 어떻게든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음독을 했는데 근무 당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호영 기자입니다. 대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 금고 내부로 경찰이 들어갑니다. 입구 앞과 주변 등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60대 남성이 새마을 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30, 40대 남녀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앉아가 놀고 나도 잘 앉아가고 이제 사람이 넘어지는 거다. 앞뒤에 전부 피나. 범인을 잡아가 바로 수갑차가 들어가보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이 새마을 금고의 전직 감사로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새마을 금고에는 직원 4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임원이던 남성은 평소 직원들과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고되고 난 뒤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복직을 했는 거예요. 가설하다가 사임을 하고 그걸 또 소송을 또 걸었어요.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범행으로 보고 직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난리에도 올림픽에 목매는 분위기인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8명으로 일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1일 2594명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연휴였던 21일부터 23일까지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다시 폭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여행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른 삿포로시와 오사카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을 어제부터 3주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지만 사흘 연휴 기간 관광지가 북적거린 뒤 나온 조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의지를 보였습니다. To manage coronavirus at the games, we will work together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the IOC, and other organizations concerned to ensure comprehensive measures are taken at ports of entry and at each venue. 모테기 외무상은 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대회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ついで大きな国際的イベントをホストいたします。成功に向けて協力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일본 언론은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가 올림픽 성공으로 재선을 도모한다며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 집착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NC가 창단 후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의지는 두산과 NC 소속으로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첫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NC의 마무리 투수 원종현이 두산 최주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양의지와 함께 기쁨에 포옹을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NC가 두산을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물리치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선수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 모기업 게임에 나오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톡톡 튀는 세리머니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시리즈 동안 타율 3할 1푼 8리,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2개 팀에서 MVP에 오른 양의지는 동료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저보다는 다른 선수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많은데 또 좀 가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는 NC 선발 루친스키가 5이닝 무실점 호투했고 6차전 포함 시리즈 2승 1세이브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명기가 5회 2사 1, 2루에서 만든 우전 안타는 결국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NC가 창단 10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동욱 감독은 우승컵을 창원으로 들고 가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선수를 믿었고요. 그 선수들이 잘 따라와서 우승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진 NC 구단주는 시리즈 내내 야구장을 찾아 뒤에서 묵묵히 선수단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두산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지만 25이닝 연속 무득점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고 따라 흥얼거리게 되는 크리스마스 캐럴. 그렇다면 강아지를 위한 캐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강아지 한 마리. 뭘 보나 했더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온 강아지용 캐럴이라는데요. 영국의 한 반려동물 사료회사에서 25마리의 개에게 500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이 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소리를 골라 작곡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울음소리와 장난감 삑삑이 소리, 산책 갈까 등이 담겼다는데요. 노래를 듣고 동그란 눈으로 달려오기도 하고 이 친구는 모니터를 뚫을 기세네요. 반려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려줘 보는 것도 좋겠네요. 반면 경찰차 사이렌을 들으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누구든 긴장하기 마련이죠.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을 맞아 경찰이 이상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앞차를 빠르게 쫓아가는 뉴욕 경찰. 길고 긴 추격 끝에 멈춰선 차량을 에워싸고 잔뜩 긴장한 운전자에게 난데없이 파란 가방을 하나 넘겨주는데요. 다름 아닌 추수감사절 칠면조였습니다. 교통딱지 대신 칠면조가 등장하자 다른 운전자들도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이죠.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뉴욕 경찰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라는데 마음을 아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아찔한 이벤트가 또 있을까 싶네요. 20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아마 이분과 가족들에겐 세상 그 누구보다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환호상을 받으며 문을 나서는 한 여성. 오늘은 이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바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3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에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뇌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까지 더해져 입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퇴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데요. 그녀와 가족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받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겠지만 출근길까지는 계속 춥기 때문에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0.2도, 철원은 영하 4.4도, 안동은 영하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9도, 안동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잠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모레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더 강력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시 추워질 텐데요.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 7도에 머물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무려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제주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0.6도, 대구 1.3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9도, 전주 12도, 창원 1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영동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